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태평양 물산 구독자님 요청으로 한번 간단히 분석해 봤는데요. 결론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23년도에 추가 실적 개선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22년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돼서 그 회사 역사상 최고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태예요. 근데 올해 경기 침체 리세션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소매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향이 66% 정도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마진의 영업이익 변동성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PER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하청 업체죠. 그러니까 수주 베이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 백상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저 PER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그 전방산업 그 업체가 오더컷을 하지 않을까, 뭐 CR을 하지 않을까,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이 계속 좋으면은 좀 펄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 PER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슈퍼 올이라고 하는 게 이제 ASML과 TSMC인데 여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PER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TSMC도 사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PER이 한 15, 16 정도 되니까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뭐 별로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잠깐 높은 게 아니라 계속 높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는 거고 경영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자 비용이 항상 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아서 순이익이 좀 많이 깎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류 OEM 기업이니까 성장주도 아니고 또 희한하게 자산주도 아닙니다. 자산이 쌓였을 법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높고 자산주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주로서는 저는 좀 별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선호하진 않는 쪽입니다. 그 기업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수출 위주의 OEM 기업이고요. 뭐 그러니까 의류 OEM 오더 받아서 하는 거고 뭐 다른 사업도 조금씩 합니다. 근데 그 주 고객사가 우리가 아는 갭과 타겟, 컬럼비아 등 미국의 메이저 이렇게 의류 회사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적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백상 같은 경우도 문제가 나이키가 실적이 좋거나 주가가 오르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좀 느리게 가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짜증이 나죠. 뭐 수출 기업이고 국내가 이 정도고 미국 비중이 66%, 기타까지 합치면 해외가 한 80%. 그러니까 작년에 좀 환율 수혜를 받았을 거다. 그 환율이 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깎이겠죠, 매출이. 뭐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당연히 뭐 의류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 해서 작년 3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의류가 매출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이제 엄청나게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우모 산업도 적자가 컸는데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매출은 이제 경영 효율화를 한 것 같아요. 매출이 깎였는데 이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은 뭐 별로 볼 건 없는 것 같고, 주주 구성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32% 정도 됩니다. 자사주가 한 4.9% 정도 되고,
근데 주주 친화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회사고요. 과거에 BW로 막 지분 늘리기 할 때 그때 이제 여기서도 했었고 BW 그래서 행사를 했고요. 16년, 17년. 또 CB도 발행을 했었고 17년. 그러니까 회사가 부채 비율이 계속 200% 이상 유지하고 300%까지 가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내부자 매수를 했었지만은 글쎄 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이한 점이 작년 11월 11일에 이 풋옵션을 행사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콜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서 소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21년 5월 달에 이제 250억을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CB 형태로. 근데 이게 매도 청구권 행사를 해갖고 발행가에게 40% 그러니까 100억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자가 누구냐면 이제 태평양 물산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을 한 거죠. 내가 인수하겠다고. 근데 사채권을 이걸 어떻게 하냐. 소각 처리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놔뒀으면은 뭐 전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자율이 빵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좋아진다에 배팅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됐을 텐데 그러면 물량 부담이 있겠죠. 그럼 주주한테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이제 소각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주 친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 41억 자사주를 소각한 적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주주 친화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또 아닌 면도 있어서 애매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12월 28일 또 12월 초 내부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매도한 건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16만 주를 1200원에서 2000원대 초반까지 해서 이게 대략 뭐 2억 넘는 금액인데 좋진 않죠. VIP가 완전히 엑시스를 했고요. 그리고 GVA 자산운용이라는 데서도 5% 이상 6% 들고 있다가 탈출을 했거든요. 언제냐? 3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와서 주가가 이 급등하는 구간에 거래량이 급증했죠. 이때 전부 엑시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주가가 높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흘러내렸죠. 근데 1Q와 2Q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YY로 크게 증가했는데도 그래서 좀 올라가다가 지수가 안 좋으니까 따라 내렸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지수가 폭락하니까 주가도 폭락했다가 3Q 실적이 하반기도 좋게 나오네. 엄청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면 1Q, 2Q, 3Q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이때. 이 보름 사이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예측하기에는 23년에 추가 실적 개선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리세션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고객사가 또 하필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예요. 갭, 타겟, 콜롬비아 의류업체고 또 여기는 유통업체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엑시트를 한 것 같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목적을 또 추가한 게 있어요. 골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OEM만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잘해야겠죠, 뭐 뭐든지. 또 하나는 주식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늘린 거죠. 2억 주로. 아, 이거 너무 많죠. 그리고 CB 발행 한도를 1000억으로 증액을 했고 BW 발행 한도를 1000억으로 증액을 했다. 21년 5월 달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주주 친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근데 또 사채를 소각을 했고 그래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죠. 또 골프 사업한다고 또 시비를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 10년 실적을 보면 잘 보면 매출이 잠깐 줄었지만 매출은 그래도 계속 늘고 있어요. 20년, 21년은 뭐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니까 그 올해 보면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12월까지 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영업이익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죠. 3분기까지 해도 과거에 432억이 최고였는데 이미 넘어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순이익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17년부터 19년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순이익이 이렇게 안 좋아요. 왜냐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으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그 15년도에 매출이 또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고 16년도에 매출이 또 조금 더 늘었는데 이때는 아예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비해서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이제 이례적으로 높은데 대부분 낮았죠. 저마진.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아서 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한다. 많이.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순이익이 이렇게 괴리가 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노리고 이제 VIP에서 들어와서 뭐 성공적으로 뭐 탈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가치 투자일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탐방 열심히 다니고 뭐 업황을 알고 그래서 먹은 건데 기본적으로 주주 친화도 아니고 배당 성향도 뭐 10%대 초반. 그 기본적인 또 비즈니스가 저 PER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가치주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되게 별론 것 같고. 그리고 3분기에 보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거든요. 근데 활동 현금 흐름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호실적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부진하다. 그래서 제가 매출 채권 및 기타 이동 채권 이 추이를 한번 봤는데 EQ에는 좀 줄었다가 3개 확 늘어나서 이 뭐지 뭐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1년도도 비슷했습니다. 거의 2배가 늘었는데 4Q 가니까 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가? 근데 그래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너무 또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았죠. 21년도는. 그리고 19년도인가 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그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 현금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심이 잘 안 되는 재무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자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부족하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이런 문제죠. 운전자본이라는 게. 그 부채 비율이 현재 319%,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3분기까지 144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희한한 게 투자 부동산이 134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차입금을 좀 갚아야 될 텐데 그냥 그러니까 주주 생각을 좀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거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21년 8월 달에 나디아 퍼시픽 상장 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100% 자회사가 이제 됐는데 원래 FI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적 투자자에게 주식을 넘겨받은 거죠. 168억을 주고
그래서 지분율이 100%가 됐는데 애당초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IPO가 되면은 괜찮은데 IPO가 안 되면 얘네들이 이익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사주는 거죠. 손해 안 보는 가격에. 왜 상장이 연기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성장을 하다가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제대로 이제 IPO에서 적정한 가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연기가 된 거죠. 만약에 나디아 IPO를 재추진한다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물론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태평양 물산이 2012년 11월에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 필라 블랙야코,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뭐 국내 아웃도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납품을 한 회사고요. 주로 가을 및 겨울용 상품을 취급했다. 그리고 실적이 300억에서 934, 1000억까지 찍었죠. 1054억. 영업이익률도 꽤 좋았습니다. 7%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회사가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거고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어떠냐? 3분기까지 보면 매출에 916억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18억으로. 그래서 야 이거 다시 IPO 할 수도 있겠다. 뭐 아직 기사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장부가가 300억에 지분율이 100%다. 만약에 IPO를 해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뭐 한 1000억은 받기 어려울 것 같고 1000억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주가에 굉장히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부가가 300억이니까 한 600억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한 300억 정도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확실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그 사채를 소각할 경우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780만 주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업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총 주식의 16.7% 그러면 수정 시점으로 하면은 약 1000억이 조금 넘고요. 그럼 올해 순이익이 한 200억은 나와준다고 보면 PER이 5다. 싸죠, 분명히.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 업체다. 그러니까 백산도 저포를 받는데 백산은 영업이익률이 꽤 좋거든요. 그 백산조차 저포인데 PER이 높아지기 쉽지 않다. 업황이 정말 좋지 않으면 아니면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나리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운영사가 왜 엑시트했는가? 23년 추가 실적 개선 가능한가? 지금 고금리로 미국 소매 판매가 부진해서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선 상황인데 그 추가 실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추가 실적이 개선이 돼도 조금 개선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PER 5인데 운영사가 왜 모두 엑시트했냐? 올해 실적 부진, 또 자산주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죠. 그럼 자산운용사가 이제 정보를 많이 받았을 텐데도 나간 거 보면 저는 모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부채 비율이 200에서 300%여서 이자 비용이 항상 많이 나가는데 현금 창출 능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회사이다. 근데 또 투자 부동산은 있다. 또 CB 발행 한도를 증액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만약에 자회사 IPO 모멘텀이 생긴다면 괜찮겠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